각질 제거 무조건 안 좋으니까 하지마. 각질 제거는 또 무조건 또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피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왕 하는 거면 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습 피알랑 김웅석입니다. 지금 가을 환절기이면서 밤낮의 일교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피부가 부석거리거나 좀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각질 관리인데요. 오늘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각질 관리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게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 안의 성분들로 인해서 피부의 각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제 알갱이가 들어가는 거라든지 고마주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딱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각질을 관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피부가 훨씬 더 나중에 좀 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베타 하이드록시산, 그다음에 폴리 하이드록시산 요 세 가지 성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하인데요. 이 알파 하이드록시산에는 글리콜릭산, 락틱산 이런 성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성분들은 사실 화장품에 들어갈 때 되게 소량씩 들어가 있고요. 이건 어떤 피부에도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각질을 좀 더 쉽게 빨리 제거하고 싶어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높은 농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보면 좀 더 5%, 10% 글리콜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찾는데, 이건 사실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모든 피부가 되게 건강하다면 실제로 그런 제품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더 민감해지고 자극이 되거나 붉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들 중에 가급적이면 함량이 좀 낮은 제품들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는 톤오버를 하죠. 톤오버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표피에 있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각질세포가 밖으로 천천히 이제 분화되면서 나가면서 마지막 최종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탈락이 되는 이 과정이 보통 한 달인데, 마지막 각질세포가 떨어져 나갈 때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pH입니다. 피부의 pH는 4.5에서 5.5로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pH보다 훨씬 낮은 pH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pH가 낮을 때 바로 이 각질세포가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하는 효소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pH가 낮으면 그 현상이 강해지면서 각질 탈락이 원활해지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각질세포가 촘촘하게 박혀있던 것들이 좀 공간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사이에 보습제 성분이나 다른 것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훨씬 더 피부가 부드러워 보이고 실제로 촉촉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질도 탈락이 되면서 보습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 피부의 pH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 각질 탈락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살리실산인데요. 얘는 우리가 피지를 더 많이 녹여주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피지가 되게 많거나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이 각질 제거하는 목적으로 바하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너무 피부가 민감해 문제가 돼 하는 경우잖아요. 자,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파하인데요. 폴리하이드록시애시드 이 개념입니다. 이 폴리하이드록시애시드는 말 그대로 하이드록시애시드가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루코노락톤이라든지 파하나 이런 성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분자량이 큰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는 하나하나가 입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피부 안으로 깊숙이 침투가 돼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제거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질 제거제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너무 매일 사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피부는 그 각질 제거하는 그
턴오버에 익숙해지게 되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런 상황에서 반복되다 보면 피부가 되게 민감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각질 제거제를 사용할 때는 주에 2, 3회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가급적이면 민감한 분들은 한 2회 정도, 그리고 좀 피부가 튼튼하고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3회 정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되게 우리가 그러면 건성 피부에는 어떤 각질 제거제를 쓰는 게 좋냐? 저는 파하나 아하나 파하 같은 성분들을 쓰는 게 좋고요. 지성 경우는 아하, 바하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민감한 분들은 파하 성분들 또는 글루코노락톤 이런 성분들의 제품들을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민감도가 조금 심하지 않은 분들은 아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제품마다 우리가 성분을 볼 때요, 이런 성분들이 뒤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죠. 제품의 성분의 앞쪽에는 함량이 많은 거고 뒤로 갈수록 함량의 성분들이 적은 거기 때문에 뒤쪽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거제를 사용할 때 보면 우리가 닦아내는 토너를 닥토도 많이 하잖아요. 그 닥토에 닦아내는 것들도 사실 도움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아까 아하나 바하나 파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닥토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솜에 묻혀서 쓸 때는 가급적이면 이 솜에 있는 것들을 조금만 묻히는 게 아니라 듬뿍 담그듯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문질렀을 때 상당히 피부의 자극이 훨씬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듯이 해주시는 방법을 쓰시면 이런 훨씬 더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민감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극을 덜 주는 게 좋으니까 안 쓰는 게 좋고요. 다음에 아주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 닥토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바르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피부 타입은 각질 제거가 좀 필요한 피부 타입이 있고요. 어떤 피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다 아니다,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피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피지 분비가 많고 되게 이런 여드름같이 모공이 크신 분들이 결국은 너무 순한 클렌저로만 하게 되면요, 이런 피지가 정리가 안 되면 생기는 문제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딥클렌저, 그 다음에 딥클렌저라든지 이런 약간 각질 제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그런 피지 부분도 상당히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클렌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면서 되게 피부가 민감한 경우, 지성이지만 피부가 민감한 경우들도 문제가 되죠. 건성일 때 피부가 문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성일 때 민감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주사 피부 같은 이런 건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각질 제거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게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대로 했을 때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생긴다고 한다면 같이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될 겁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반복적으로 잘 하면 훨씬 더 피부는 건강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각질 제거 무조건 안 좋으니까 하지만 각질 제거는 또 무조건 또 좋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옳지 않고요. 내 피부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피부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서 그리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드릴게요.